이거는 이제 그 서칠인 선생 이제 연구조직 외과, 중국에서 이제 연구조직 외과를 그 뭐라고 할까요? 정립했다고 그럴까요? 그리고 이제 밀집형 운집집 요법을 창시한 서칠인이라는 분, 서칠인 선생이라는 분이 그 책에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이분이 이제 외과 의사인데 50년 동안 외과 의사로서 이제 척추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하면서 지난 시간에 잠깐 제가 보여드렸던 그 연부조직 송해 수술, 연부조직 송해 수술 요법을 개발을 하시고 그거를 이제 이론화하고 정립하기 위해서 계속 연구하셔서 정립한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만 말씀을 드릴게요. 짧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척추질환, 척추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이나 뭐 다 동일합니다. 또는 밑으로 당기거나 저리거나 뭐 또는 심지어는 무릎 질환 뭐 이런 것까지도 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척추 질환을 바라보는 기존의 관점은 우리 원장님들 그렇고 양방 의사들 다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디스크가 돌출돼 나와서 돌출된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해서 그 신경을 압박해서 그걸로 인해서 디스크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척추 질환을 바라보는 시각이죠. 그게 이제 기존의 관점이라고 이야기되는데 그게 일반적으로 회자되는 관점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추간판의 골과인대의 변화 또는 추간판의 변성, 그러니까 돌출 이것이 척추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요통과 요통이 발생하는 전입니다. 이게 이제 경성학설이라고 얘기합니다. 30년대에 윌리엄 닉스터라는 사람하고 50년대에 웨베이스트라는 사람이 했다는데 이건 제가 자료를 못 찾아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본문 책에 그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성학설의 원리는 천장관절의 변화 또는 천골의 요추양 변화, 천장관절량 변화 또는 천골의 요추양 변화, L5S1 간극의 협착, 요추 전방 전이, 요추간판 탈출증, 요추간 협착증, 상대 비우. 어쨌든 이런 양상으로 이 골이나 인대가 변화되고 그게 이제 추간판의 변성과 돌출, 변화나 그 추간판의 변성과 돌출 이것으로 인해서 신경을 압박하기 때문에 요통과 요통이 발생한다. 이게 경성학설이죠. 이게 이제 지배적인 위치를 얻게 된 게 결국에 CT나 MRI 같은 기계가 발달하면서 찍어보니까 정상적인 사람과는 다르게 고기가 더 튀어나와 있고 변형이 있고 이런 걸 볼 수 있게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지배적인 학설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학설이 이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가장 이제 현실적으로 대두되는 게 요하부 또는 요천추부 수술 실패 증후군이죠. 원장님들 뭐 많이 보실 겁니다. 수술했는데 수술은 잘 됐다고 그러는데 환자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죠. 또는 저림 증상은 없어졌는데 허리나 이쪽은 아파 죽겠다 이야기하는 환자들 많죠. 그런 환자들이 이제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이라고 이야기되죠. 그러면 왜 디스크를 절개를 해서 없앴는데 왜 저림 증상만 없어지고 암흑 증상만 없어지고 통증은 그대로 남느냐, 이런 문제가 남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예를 들면 이렇게 오랫동안 앉아있거나 쪼그려 앉아있거나 그러면 신경이 눌리면 압박을 받으면 나타나는 증상은 뭡니까? 통증이 아니죠. 통증이 아니고 저림 증상이나 암흑감이죠. 우리가 이제 팔이 저리다거나 신경이 눌리면 팔이 저리다거나 신경이 눌렸다 일어나는 저림 증상이나 감각이 이상한 이런 증상은 있지만 통증은 안 생기죠. 통증은 안 생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척골신경이 충격을 받으면 마자감만 있을 뿐 동통은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문제죠. 그러면 왜 눌렸는데 통증이 안 생겼는가?
좌골신경을 눌려서 통증이 생긴다면 다른 신경도 눌리면 통증이 생겨야 되는데 왜 통증은 안 생기고 마자감이나 마비감만 생기느냐. 이제 이런 문제는 해석할 수 없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분이 이제 수술을 많이 하신 분이라서 이 전형적인 요추간판 탈출증, 즉 그 추간판이 돌출돼 나와서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 그런 환자한테 수술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환측, 아픈 쪽의 추간판은 완전히 정상이고 건측의 추간판이 돌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저도 카데바를 자주 여러 번 하다 보니까 그 한 번 카데바를 했는데 그 척추에가 골극이 완전히 콩알만하게 골극이 자라나온 환자가 있었어요. 그 카데바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의외로 이전에 그 카데바가 오기 전에 카데바의 그 상태에서 그런 이 척추 디스크나 좌골신경 양상의 그 질환을 알았다는 병력은 없었던 카데바가 한 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환측은 정상이고 건축의 추간판이 돌출되나 이런 증상이 있었다. 이거는 아까 만성 골반동통 증후군 할 때 제가 보여드렸던 MRI 사진으로도 확인할 수 있죠. 분명히 돌출돼 나와, MRI 사진은 돌출돼 나와 있는데 유줄병원에 수술하려고 열어보니까 그게 아니다, 우리가 덮었던 이런 걸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사체, 금방 말씀드린 병력사가 없었다. 그 다음에 수술하지 않는 이 비수술 요법으로 근치를 하죠. 뭐 원장님들 많이 하실 겁니다. 약물 치료, 약침 치료 하든지 우리가 침치료 하든지 또는 추나 치료를 하든지 해서 일정 정도 치료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게 됐을 때도 근치는 됐지만 추간판의 변화는 없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단 표준에 부합하지 않는 비전형적인 추간판 탈출 환자에게 추간판을 오히려 제거하니까 증상이 완전히 소멸된 이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걸로 보면 단순히 눌려서 기계적 압박이 있어서 어떤 동통이 생긴다거나 요통이나 요태통이 생긴다,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거죠. 6번이 이해가 안 가요. 6번이요? 네. 이거는 추간판 탈출증을 제거했다는 의미가 뭐? 추간판을 제거한 겁니다. 제가 잘못 썼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비전형적이라는 거는, 전형적이라는 거는 경상학설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추간판이 돌출돼 나와갖고 신경을 눌러가지고 그 척추 디스크가 생겼다고 하는 진단을 받는 경우고요. 비전형적인 경우에는 튀어나와서 누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별로 그렇게 튀어나오고 심하게 누르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요통과 요태탕이 있어서 그런 환자도 추간판을 제거해보니까 없어졌다 이거죠. 이건 좀 이따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해석할 거냐, 이런 문제를 일단 제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건 추간판하고는 별로 영향이 없다, 관계가 없다,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연성학설입니다. 염증 조직의 화학적 치통 물질이 말초신경을 자극해서 통통을 일으킨다라는 거죠. 30년대부터 이런 저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이 이런 그 제기를 한 거예요. 장골농 3분의 1하고 PSIS 사이 연부조직 병변을 좌골신경 원인으로 간주하고 연부조직 방리술을 적용하니까 좌골신경통이 치료가 되더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여기죠. 여기를 치료를 하니까 좌골신경통이 치료가 되더라. 그 다음에 이상근을 치료를 해보니까, 우리가 이제 이상근 증후군이라고 인정이 되고 있지만 이상근을 치료를 해보니까 요태통의 원인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해보니까 치료가 되더라. 그 다음에 대둔근하고 장경인대 연축을 그 원인으로 간주하고 치료를 하니까 치료가 되더라 라는 거죠. 추간판으로 상관없이. 그 다음에 이 반사성 방사통 그러니까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요즘에 양방에서도 신경불락 치료를 하죠. 신경불락 치료를 하죠. 아예 그 신경 차단술을 쓰죠. 그래서 이런 국소 부위에 신경을 불락하니까 오히려 터져나오는 전체적인 그 방사통이 완화되거나 소실되는 이런 경우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근막관절론, 이러면서 근막에서 문제가 생겨서 유착으로 인해서 통증이 생기거나 이런 거를 제기를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지방류나 섬유조직, 허리냐 등이 요태통의 원인이 생기기도 하더라. 그 다음에 분상표신경, 우리 저희가 설명드린 분상표신경 쪽도 있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 기타 학설, 이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그런 불에 가지고 있던 비전관념과 그 다음에 연성학설, 연부조직 학설을 가지고서 이분이 이제 연구를 하신 겁니다. 지금 돌아가셨는데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외과 의사다 보니까 그 연부조직 척추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그걸 안 되니까 피부서부터, 피부에서부터 지난번에 보여드렸듯이 연부조직 송해 수술 요법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피부에서부터 들어가면서 이 피하부터 시작해서 불필요한 조직들을 다 제거를 하는 거예요. 섬유화된 조직, 그 다음에 지방 조직에서 유착된 거, 이런 것들을 다 떼어내고 제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 제거해서 들어갑니다. 지난번에 제가 동영상 잠깐 보여드렸던 내용이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렇게 해보니까 이 요추간판 절제술에서 실패한 이런 통증의 치료가 뚜렷이 나타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통적 진단 표준에 부합되는 133렉, 즉 척추 디스크가 돌출돼 나와서 그것이 압박돼서 척추 디스크가 생겼다는 전통적 진단 표준에 부합되는 사례를 가지고 이 척추관 외에서 연부조직 송해 수술을 해보니까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디스크를 절개하지 않고, 디스크를 없애지 않고 척추관 바깥쪽에서 연부조직을 제거하는 송해 수술을 해보니까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하더라,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요통하고 장원신경통을 합병한 요추간판 돌출증 환자에게 이런 송해 수술을 하니까 허리 요통하고 이것만 좋아진 게 아니라 소화계통, 비뇨생식기계통 이런 것들이 다 좋아지더라고요. 아까 제가 설명드린 장복 서해신경, 장골 서해신경 이런 것들이 다 연관이 있는 겁니다. 이 머리 쪽에서 미주신경이나 교감신경 이런 것들하고 다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후두, 경부, 상지 통증 이런 것들이 다 소실되는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 다음에 척추관의 특정 연부조직 부위에 민감한 압통증, 압통구역이 비교적 규칙적으로 나타나고 이 구역을 치료를 하니까 이게 치료가 되더라. 그래서 그거를 병변, 이런 압통점과 압통구역을 병변 조직으로 진단하고 치료점으로 선정합니다. 그래서 그 부위를 디스크의 척추관에 돌출돼 나온 척추 디스크를 치료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병변 조직을 치료 포인트로 선정해서 치료를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척추관 내 연부조직 손상, 그 다음에 척추관 내 병변. 척추관 내 병변이라는 것은 척추관 내에서 디스크가 돌출돼 나거나 척추가 황인대가 비운되거나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혼합형 병리에서도 이 척추관 외에 연부조직 송해술을 실시하니까, 그러고 나니까 척추관 연부, 그러고 난 뒤에 남는 경우에는 척추관 내 연부조직 송해술을 하니까 완전히 제거되더라라는 거죠. 즉 이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는 요통이나 요태통을 낳는 거는 척추관 내의 문제도 있고 척추관 외의 문제도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요척신경과 주위신경에 대해서 이 수술을 하면서 이분이 좌골신경을 아예 핀셋으로 눌러버려요. 대퇴신경을 잡아서 눌러요. 꽉 차단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포착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계성 압박을 주는 거예요. 기계성 압박을 주니까 어떤 현상이 생기냐, 통증은 전혀 안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마목감, 저림감, 마비감, 그게 오래되면 마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단지 이 마목감만 생기더라. 그래서 이제 이분이 결론을 내는 게 그런다. 정상신경근에 기계성 압박을 가하면 통통은 생기지 않는다. 통증은 생기지 않는다. 단지 마자감과 마비가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압박이 심하면 마자감과 마막은 더 심해진다. 그 압박이 오래되면 나중에는 마비가 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경근 초막이나 경청막 주위에 염증성 지방 조직이 존재하면 동통이 발생합니다. 즉
통증은 기계성 압박으로 오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발생하는 염증성 조직 때문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관 내에서 문제가 생겨서 척추 디스크가 요통과 역회통이 생기는 것도 척추관 내에서 단지 디스크가 눌려서 요통과 역회통이 생기는 게 아니라 디스크가 눌린 솔출돼 나온 부분에서 있는 치밀 조직, 결합 조직에서 지방 조직입니다. 거기서 염증이 있을 때만 통증이 생긴다는 거예요. 단지 눌리기만 해서는 저린 느낌만 있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원장님들이 환자를 보시면 환자를 볼 때 달라집니다. 이분이 저린 증상을 호소하는 건지 마비감을 호소하는 건지 통증을 극력하게 호소하는지를 차이를 확인하실 수 있죠. 사실 그 자골신경통이나 요태통 환자 중에 전부 다 통증을 호소하지는 않습니다. 환자가 어떤 사람은 좀 저려 이렇게만 이야기하죠. 또는 피부가 감각 이상의 마법감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통증을 극렬하게 호소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죠. 그래서 그 통증을 호소하는 것은 신경근 주변에 염증성 지방 조직이 존재할 때만 통증을 호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염증이 있는데 이게 갑자기 악화되면 그 염증 증상이 신경 조직에 대해서 염증이 부으니까 염증 조직이 염증이 생겨서 그 연부 조직이 부종 충혈이 생기니까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그래서 통증이 극렬하게 생기면 압박도 심해지고 그럴 때는 마모감도 생긴다. 그래서 이 임상에서 볼 때 요등부 또는 대퇴근부의 연부조직에 무기입자 염증이 생기면 자골신경 방사통이 생기지만 신경근 초막주에 지방 염증성 병변이 발생하면 자골 둔부하고 실화 사이에만 전도되는 비전염적 자골신경통이 발생한다. 무슨 얘기냐면 이쪽 전체적으로 심하게 아프고 당기고 저리고 이런 거는 단순하게 척추관 내에서 이 척추관 내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심하게 당기고 아프고 이거는 척추관 내뿐만 아니라 척추관 내에서 또는 척추관 외만에 바깥에만의 염증 조직이 그러니까 연부 조직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당기고 아프다 이런 이야기죠. 척추관 내에서의 지방 조직에 염증이 생기면 이때는 뭐냐면 둔부 또는 슬화 사이에만 자골신경통 환자 중에 여기만 아프다고 하는 환자 있어요. 여기만. 여기도 아니고 여기도 아니고 여기가 아프다고. 이런 경우에만 척추관 내에서 자골신경통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 이 선치료 선생님이 어떻게 정리하냐면 신경근 초막주의 지방 조직의 염증은 신경근 초막에 분포된 말초신경을 자극하기 때문에 비전염적인 자골신경통이 발생하고 기계성 압박은 급성 기계성 압박을 주기 때문에 자골신경통에 따른 마법감이 전도된다 합니다. 그래서 이 L3, S5 추궁판 안전 절제술 중에 건축 신경근을 압박하고 있는 추간판 돌출증이 발견이 되는데 이래도 통증이 안 생기는 이유는 그 경우에는 무균성 염증이 없기 때문이다. 즉 통증이 생기려면 무균성 염증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있어야만 통증이 생긴다. 기계성 압박은 단순하게 마모감이나 마자감만 생긴다. 그런데 이렇게 만성 기계성 압박, 좀 이따 나온다면 만성 기계성 압박은 아무런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경의 급성 기계성 압박, 갑작스럽게 눌리는 거는 저림 증상이라 이렇게 하는데 만성으로 서서히 조금씩 눌려가는 거는 신경이 거기에 대해서 항압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우에는 아무 증상이 나타나지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연부조직 손상성 동통의 병리 기준은 무균성 염증이고 그 다음에 이 요태통의 발생 기준은 통증이 발생하는 기전은 염증성 화학물질의 작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입증하느냐? 그 연부조직 송해술 지난 시간에 제가 보였던 수술할 때 그 띄어낸 결체 조직들 있죠? 이거를 다 갖다가 이 사람들이 다 조직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술하는데 다 띄어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장갑 다 끼고 다 했는데도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보려고 그러는 이게 어떤 조직이냐 물어보는데 와서 그냥 절대 접근을 못하게 손을 탁 쳐버리고 왜 그러냐고 막 뭐라고 이게 오염이 안 되게 하려고 감염이 안 되게 그렇게 해서 다 이 활체 조직 검사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염증 소견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걸 한번 보시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런 기초에 의해서 이 요태통의 원인은 척추관 내외 병변, 척추관 내외 병변, 그 다음에 척추관 내외 혼합형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척추관 내외 병변은 이 신경근을 싸고 있는 경청막하고 신경을 싸고 있는 지방 조직의 염증으로 생긴다는 거죠. 지방 조직의 염증으로 생기고 단지 돌출된 디스크는 통통을 이야기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에 항인대 비율은 무균성 염증의 자극에 의해서 발생하고 협착증도 결국에 무균성 염증의 결과다. 그리고 척추관 외 변변은 척추관의 연부 조직의 무균성 염증 변변을 의미한다.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이 사실은 치료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무균성 염증을 제거하는 거, 부종을 제거하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5가지 형식으로 우리가 나눕니다. 하나는 단순한 압박만 있고, 그래서 급성 압박이 있어서 마목이나 마비 증상이 없는 경우, 이거는 지마불통 이렇게 얘기합니다. 압박, 기계성 압박이 있어서는 마비가 마목감만 생기지 통증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염증이 존재하면, 무균성 염증이 존재하면, 무균성 염증이 존재한다면 그 전에 만성 압박이 있다면 동통은 생기고, 근데 압박이 없다면 마목은 안 생긴다. 그리고 만성 압박은 항압작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통증은 있지만 마비감은 없다. 그래서 지통불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급성 압박을 받고 거기다가 무균성 염증까지 생기면 그때는 선마통, 먼저 마비감이 있고 통증이 생기는 이런 증상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화학성작용이 추간의 신경조직에 일으키는 통증이 오래되면 이 연조직에 석방성 경련과 연축을 야기한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면 이쪽에서 척추 외관에서 외쪽에서 염증이 생기고 거기서 신경증이 자골신경증이 생기면 이게 오래되면 둔부에서도 연축이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발 쪽에서도 연축이 생긴다는 거죠. 소태 쪽에서. 그래서 우리가 척추를 많이 치료를 해도 척추 디스크 환자들 보면 허리 증상은 거의 없어지는데 마지막에 남는 게 어딥니까? 소태 쪽이 많이 남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속발성 경련과 연축을 야기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신경압박증이 그래서 연조직 경련과 연축 역시 압박하게 되고 새로운 신경조직을 압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마비나 이렇게 올 수 있다. 그래서 선통 후마 이렇게. 그래서 저도 척추 디스크 증상을 알아봤지만 알아서 느끼는 거지만 컬이나 이런 데는 다 나왔는데 엄지발가락 감각이 엄지발가락 감각만 이상한 경우가 있어요. 또 어떤 환자는 발뒤꿈치만 감각이 이상이 남는 이런 환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선통후마. 양방에서는 이런 걸 크러쉬 증후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신경근이 만성 기회성 압박만 받을 염증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폐화된 노인들은 어떻게 됩니까? 40대, 50대를 넘어가면 환자들 허리 요태통이 없더라도 MRI 사진 찍어보면 디스크 다 돌출돼 나와 있죠. 일부는. 돌출돼 나와 있지만 아무 증상이 없죠. 그거는 뭐냐? 만성 기계성 압박만 있고 염증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결론 하에 결국에 그러면 무엇을 치료해야 되느냐? 돌출돼 나온 디스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일단 중요한 거는 척추관 내외 변변이냐 척추관 외 변변이냐를 구분해야 되는 거고 그게 혼합형인가 구분을 해야 되는 거고 그게 구분이 되어지면 우리가 치료해야 될 거는 연부조직만 치료하면 치료를 다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분이 결론을 내리기에 척추관 내외 변변은 거의 3%에서 5% 정도밖에 안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3%에서 5%밖에 안 되고 나머지는 대부분이 척추가 내의 변변이거나 또는 일부에 있어서 혼합형이거나 이렇게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척추 디스크나 척추 협착증은 전혀 거의 수술할 필요 없이 우리가 연부 조직을 정확하게 잘 치료하면 충분하게 치료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지금 설명드리면 이렇게 해서 그 척추 주변의 연부 조직을 치료함으로써 송해술을 하다가 이게 수술을 하니까 수술 후에 후유장애가 그걸로 인한 후유장애가 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고민하다가 중국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은집침이라고 하는 육식암원에서 내려오는 은집침을 상해에서 발언을 했더라고요. 근데 얼마 전에 제가 민족의학신문인가 거기에 보다 보니까 우리 고서에도 이 은지침을 갖고 치료한 기록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글을 쓰 보니까. 그래서 은지침을 이용해서 수술 대신에 이 송해 수술을 하는 이런 방법을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이침대도의 미착요법, 창량을 제대로 최소화시키면서 치료하는 방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척추관 내의 질환이냐 척추관 외의 질환이냐를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래서 이제 3종 검사법을 설명을 합니다. 3종인데 4종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일단 환자가 신경 증상이 있어서 오면 아래쪽으로 당기고 저리고 이런 증상이 있어서 오면 정면을 바라보시고 정면을 가리고 어깨 넓이로 발을 넓힌 다음에 그대로 앞으로 구부리라고 해요. 그러면 이때 통증이 있으면 이때 통증이 예를 들면 척추관 내에서 척추관에 디스크가 돌출돼 나와서 거기서 그 압박이 있고 염증이 있어서 통증이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증상이 네? 심해질까요? 줄어들죠. 이렇게 하면 디스크가 벌어지잖아요. 후면이 벌어지잖아요. 이렇게 숙이면 여기가 벌어지잖아요. 후면이 벌어지니까 압박이 덜해지죠. 오히려 뒤로 이렇게 하면 여기가 좁아지니까 디스크 돌출돼 나온 게 눌리니까 더 압박이 심해지겠죠. 그래서 일단 앞으로 숙였을 때 어디가 아픈가를 환자한테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숙였을 때 여기가 아파요, 여기가 아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환자들은 대부분 일단 근육 손상, 척추관 내에 연조직 손상의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그 환자를 이렇게 뒤로 이렇게 해보면 저림선이 쭉 나타나거나 통증이 이쪽이나 통증이 나타난다. 이러면 척추관 내에서 척추관 내나 그 주변에서 늘리고 있다는 게 확인할 수 있죠. 그게 한 가지고요. 일단 그 가능성을 보는 겁니다. 두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요단척추 측면 시험이라는 오늘 똑같은 자세에서 쓰셔가지고요. 똑같은 자세에서 쓰셔서 환자로부터 힘을 빼게 합니다. 환자 힘이 들어가면 안 돼요. 저항하면 안 되고요. 힘을 뺀 상태에서 이쪽 손으로 어깨를 누르고 반대쪽은 장고를 누르세요. 장고를 잡고 반대쪽으로 서서 힘을 주면 돼요. 그래서 요 부위에 이쪽에 통증이 있는 점을 그러니까 이거를 요렇게 밑으로 누르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디스크가 우측으로 돌출돼 나왔다고 한다면 이 공간이 좁아지겠죠. 그러죠? 그러면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가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밑으로 여기가 통증이 생기고 밑으로 저림 증상이 생기겠죠. 반대로 상디를 잡고 이쪽으로 반대로 이렇게 눌러. 이게 하나고요. 그 다음에 앉으시고 고가의 연착주 불신이 가압시험이라는 거 뭐냐면 엎드린 자세에서 극간을 눌러보세요. 극간을 눌러보시면 압통이 심하게 나타나는 부분이 있거든요.
돌출돼 나온, 디스크가 돌출돼 나거나 염증이 있는 쪽에 압통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부위를 눌린 상태에서, 그 부위를 확인을 하든지 눌린 상태에서, 이렇게 엎드린 자세에서, 제가 엎드려 있다고 생각하시면, 여기를 누른 상태에서 상체를 이렇게 젖히는. 그러고 눌러보신 거예요. 그리고서 눌렀을 때 통증이 나타나는가, 안 나타나는가. 그 다음에, 그 상태에서 이렇게, 여기 상체를 올리고요. 반대로, 이번에는 상체는 세운 상태에서, 여기다가 벽에를 받추던지 높게 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서 고기를 눌러보시면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뒤가 벌어지겠죠. 그죠? 이렇게 하면 좁아지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눌러도 통증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눌러도 통증이 있다. 이러면 척추관 내의 병변이 가능성이 큽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구부렸을 때는 아니야 거꾸로요. 이렇게 그러니까 뒤로 했을 때는 통증이 심하게 나타나는데 앞으로 했을 때 눌러니까 통증이 줄었다. 이러면 척추관 내의 병변일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그게 변함이 없다. 앞으로 했을 때도 눌러도 아프고 뒤로 했을 때 눌러도 아프다. 그거는 척추관 내의 병변일 가능성이 큽니다. 일단 가능성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경골신경 판발시험은 엎드린 자세에서 발을 이따가 실습할 때 해보겠습니다. 엎드린 자세에서 발을 약간 구부리고 종아리 오금에서 경골신경을 옆으로 툭툭 압진을 해보는 겁니다. 경골신경을 눌러보는 겁니다. 그러면 신경이 어느 공간에서든지 간에 신경이 눌려있는 환자는 굉장히 압통을 느낍니다. 거의 비명을 지를 정도로 압통을 느껴요. 그래서 검사를 하실 때 일단 오시면 세워놓고 앞으로 구부리고 뒤로 해보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해보시고 엎드린 자세에서 먼저 이걸 먼저 하세요. 경골이 눌리는지 안 경골이 탄발시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면 이게 탄발시험을 해보니까 통증이 심하게 나타난다. 그럼 어디선가 신경이 압박을 받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고과위로 해봤을 때 증상이 똑같이 나타난다. 이러면 척추관 내의 병변일 가능성이 크죠. 그 다음에 그렇지 않고 증상이 달라진다. 이러면 척추관 내의 병변이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이거는 일단 이게 근육의 문제인지 신경의 문제인지를 보는 거고요. 앞뒤로 굴신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경의 문제인데 문제라고 한다면 옆으로 이렇게 해보면 이거는 척추관 중앙에 후면으로 나왔는지 좌로 나왔는지 우로 나왔는지를 돌출돼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그게 척추관 내의 문제냐 외의 문제냐는 건 일단 경골을 눌러보고 압박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과신전, 과굴신전 상태에서 두 개 다 걸리면 척추관 내의 병변일 가능성이 크다. 하나는 걸리는데 이거는 반드시 걸리겠죠. 이건 걸리는데 이게 안 걸린다. 그러면 그건 척추관 내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다. 근데 그것도 귀찮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그냥 척추관 외라고 생각하시고 치료하시는 거예요. 척추관 내는 3%에서 5%밖에 안 된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실습할 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척추관 내의 문제냐 척추관 외의 문제냐 이걸 확인하는 거고 사실은 이건 진단법이고 그럼 중요한 건 치료는 그럼 연부 조직을 하는 거죠. 이제. 디스크를 치료하는 게 아니고 연부 조직을 치료를 하는 건데 그럼 연부 조직을 어디를 치료하느냐? 연부 조직 치료를 할 때 어떤 하나의 포인트 개념으로 갖지 마시고요. 구역 개념으로 가세요. 그럼 왜냐하면 예를 들면 여기서 디스크가 돌출돼 나왔다 하더라도 이 척추 신경은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하나가 고유하게 가지 않죠. 요 신경총을 이루잖아요. 위에서 나온 신경하고 다시 유압되고 다시 분포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신경에 문제가 있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의 문제일 수도 있고 위에서 나온 거에 유압돼서 문제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허리를 보실 때는
손상된 구역의 아래쪽으로 중점적으로 보시라고 그랬죠. 경추를 보실 때는 예를 들면 L5, C18, C6 쪽에 문제가 있다, 사이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위쪽을 확인해 보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구역에서 아래쪽을 중점적으로 보시라는 거죠. 그래서 포인트 개념으로 갖지 마시고 구역 개념으로 가지고 치료를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 척추 디스크를 그럼 어디를 치료를 해야 되느냐? 하나 구역은 이 EV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협착혈이라고 이야기되는 여기서 이 부위에서 주로 치료해야 될 부분은 파세 조인트 부분이 있어요. 파세 조인트 부분. 요 부위. 이게 1구역이고요. 이게 1구역이고요. 그 다음에 2구역은 지금 여기 이 뭡니까? 중둔근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여기 천장관절하고 대둔근 부위. 여기입니다. 천장관절하고 대둔근, 이상근 나오는 부위. 여기가 두 번째 구역입니다. 여기를 치료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구역은 아까 소둔근하고 중둔근 요 부위. 바깥쪽에서 외측에서 소둔근, 중둔근 부위. 소둔근, 중둔근 부위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구역은 어디냐면 좌골결절부입니다. 좌골결절부인데 여기가 뒤에서 접근하는 것보다도 이 뒤쪽에서보다도 이 아까 말씀드린 이 서해구 쪽 여기서 접근을 하시는 게 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주요하게 또 치료 구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네 구역에서 을 잘 잡아서 치료를 하시면 이 요통이나 요태통을 다 치료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를 하시게 다시 설명드리면 여기 파세 조인트 주변으로 해서 요 부위, 그 다음에 대둔근하고 이상근 해서 기시 부위, 그 다음에 소둔근, 중둔근 바깥쪽, 그 다음에 좌골결절 하단, 그 부위가 주요한 치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왜 구역 개념을 가게 하느냐? 연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거죠. 연조직에 염증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송해 수술하는 거 보실 때 이 구역 같은 걸 어떻게 되니까 막 척추 길끝 놔두고 나머지 다 긁어내 버리잖아요. 그죠? 그 지방 조직이나 결합 조직이나 이런 데 섬유화된 거 이런 것들을 다 치료 대상으로 가져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요 부위를, 이 구역을 전체적으로 치료를 해주시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셔야 디스크 증상이 빠르게 치료가 됩니다. 신속하게 그리고 완치가 가능하죠. 그래서 그 구역 개념을 가져서 이쪽, 여기, 이렇게 그렇게 치료를 해주시면 아주 좋은 치료 효과를 발휘합니다. 그래서 거의 뭐 척추 디스크 증상이나 척추 협착증 증상을 거의 100% 가까이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치료하시면. 그리고 간혹가다 이제 척추관 협착증인가는 아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황색인의 비유로 인해서 오는 경우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척추관 내의 문제로 오는 경우가 있죠. 척추관 내의 문제로 오는 척추 요태통이나 척추 디스크 증상이 있을 수 있죠. 그럴 때만 이 극간인대를 가지고 들어가서 황색인대를 뚫고 자극을 주는 쪽으로 그렇게 치료를 하시면 되고, 일반적으로는 거기는 주요한 치료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척추 디스크는 이 바깥쪽, 여기가 주요한 치료 대상이 된다. 그쪽으로 치료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아주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저희한테 상당히 시사점을 많이 줍니다. 왜 여기 협착혈을 쭉 우리가 일반적으로 침치료 하실 때 허리 아프거나 좌골신경통 증상이 있으면 협착혈 쭉 침 넣지 않습니까? 왜 그 침을 놨을 때 효과가 있었겠는지. 물론 뭐 전통적인 방식에서 뭐 방광경의 기혈 순환이 잘 돼서 뭐 된다 이렇게 해버리면 끝나는 이야기겠지만, 이런 해부생리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쪽이 다 방금 말씀드린 결합 조직이나 연부 조직들이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라고. 그럼 그거를 방광경 라인을 따라서 쫙 자침을 해주니까 그게 순환이 되고 거기에 뭐 약침도 하시고 뭐 이렇게 하시잖아요. 공침도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치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기존에 가졌었던 것 중에 해석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해석을 할 수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잘 생각을 해주시고 그게 가장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 결국에는 이 척추 주변하고 방금 말씀드린 이 대둔근의 기시부 밑에 연구조직, 결합조직 부분, 중둔근의 대전자의 결합조직 부분, 그 다음에 이쪽 하단의 상위부 쪽에 결합부분, 여기가 주요 치료 부분입니다. 간략하게 제가 그 선치민 선생의 이론에 설명을 드렸고 척추 디스크 질환을 그렇게 치료를 한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하실 게 있어요? 방금 치료 부위에서 예. 개시, 결국 골막이나 이런 건 아니고 파셋도 아니고 또 중간 과정에 있는 결합 조직을 건드리는 그렇죠. 오히려 그게 정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자면 여기 같은 경우나 여기 같은 경우 보면 이 결합 조직이 중간에만 있는 게 아니고 신경이 나오는 출구 쪽은 다 결합 조직이 막고 있거든요. 이 출구 쪽에 신경만 나오면 신경이 덜렁덜렁거릴 거 아니에요. 신경이 덜렁거리지 않게 유지해줘야 되는 저런 조직이 있죠. 그래서 이 가는 중간에서 문제가만 생기는 게 아니고 그 추간곡 나오는 데서도 다 문제가 생기죠. 그 다음에 추간 내에서도 우리가 MRI 사진 보면 척추신경이 이렇게 있고 그 주변을 다 지방 조직이 싸고 있죠.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중간만 치료 포인트가 되는 게 아니고 파셋까지도 다 들어가야 되죠. 여기 이 부분은 정확하게 오히려 그 파셋까지 들어가는 게 더 많습니다. 저번에 넣어서 이렇게 옮기시잖아요. 그것처럼 표시를 하기 위해서 파셋을 건드리지만 그 주변에 결합 조직 그렇죠. 결합 조직들은 다 이렇게 절개해주고 있어요. 결합 조직에 염증이 왜 생깁니까? 네? 염증이 왜 생깁니까? 그거는 그냥 무균성 염증인데 그것까지는 아직 연구 과제로 두고 있어요. 이분도 그래서 이제 그걸 후대 이 책에 보면 후대 연구 과제로 남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왜 그 부위에 무균성 염증이 왜 생기느냐, 만성으로 쓰고 뭐 이런 건 이해했겠지만 어떤 기전에 의해서 생기느냐 연구까지는 아직 주로 이제 지방조직이라고 생긴다라고. 그렇죠. 지방 조직이나 이제 결합 조직. 네. 보통 내 생각에 이게 근무가 관계가 오는 생길 수 있을 것 같은데 타겟을 문제 위에 타겟을 찾는다 이해가 가는데 중간에 지방 조직을 속리한다 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근건 인대만 보면 아주 우리가 제한된다는 거예요. 치료가. 예를 들자면 무슨 이야기냐면 아까 이제 질문하셨죠. 비전형적인 척추 디스크 증상 환자에게 척추 디스크 절제술을 하니까 왜 좋아졌느냐. 좋아진 케이스가 있었다고 그랬죠. 그게 이제 한번 여기 보여드려야 되는데 지금 인터넷이 좀 저기 했는데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하러 가면서 들어가서 척추 디스크만 개복하고 여기하고 들어가서 척추 디스크만 딱 끊고 나오는 게 아니라 주변에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주변을 다 긁어내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결합 조직이나 이런 거, 인대나 이런 것만 끊는 게 아니라 유착된 것만 끊는 게 아니라 그거를 얼마만큼 잘 깨끗하게 해줬느냐가 척추 수술의 실패냐 성공이냐를 좌우를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건 인대만 보면 우리가 그 일부만 보게 되는 거고, 그래서 척추 디스크 수술을 하러 들어갈 때 그런 부분들을 다 절개해주면 해주고 나오기 때문에 비전형적인 척추 디스크 수술 환자한테 디스크 감압 수술을 했는데 효과가 생기는 이런 게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인대만 그것만 보는 것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결합 조직까지 같이 봐야 돼요. 그 좌골 신경이 나오는 대 방향근이나요. 네. 대둔근 주사 연축이 있는 그런 부위라든지 아니면 그 좌골 절절 좌골 조면 내측에 그 좌골절을 이런 데는 잘 안 보여요. 아니.
여기서 아까 저기 여기 대둔근 요 부위가 이제 대둔근 여기만 두는 게 아니고 이 좌골 저른 부위까지 다 포함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근이 지나가는 요 부위도 주요한 치료 포인트. 오 외측의 대퇴방향근 쪽으로 자골신이 지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요. 여기는 이제 많지는 않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대퇴방향근 손상이 있어서 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주요하게 치료해야 될 게 이제 여기하고 요 부위하고 이렇다. 합성이 있습니까? 합성 있으면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원장님이 가지셔야 될 관점은 내가 어느 구역을 중점적으로 볼 거냐, 요거를 이제 구역 개념으로 그런 거를 어느 구역을 보고 가서 치료를 하겠다 이런 개념을 좀 가져주시라. 염증이면 뭐 약침이나 봉침이나 이런 거는 그렇죠. 봉침 나서 왜 척추 디스크가 좋아집니까? 약침도 써보셨나요? 그렇죠. 약침 나서 왜 척추 디스크가 치료가 됩니까? 사실 그것도 우리는 해석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경성학설로 보면 척추 디스크가 돌출되는 게 해석이 안 되는데 왜 봉침과 약침 놓으면 척추 디스크가 좋아지냐? 결국에는 그 주변의 결합성 염증이 해소되기 때문에 좋아진다는 거예요. 통증이 해소. 근데 약침 쓰실 때 약침 많이 쓰시죠? 여기 척추 디스크 약침 쓰실 때 안에 깊게 가서 타셋 조인트까지 가서 약침 넣어주신 분 계세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어떠세요? 예후가? 괜찮아요. 예후가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가 염증도 있고 기계성 압박이 심한 경우, 이런 경우는 깊게 가서 여기다가 약침을 넣어주면 압박이 심해져서 그날 밤에 엄청나게 아픕니다. 죽어요. 그래서 그냥 수술하러 가버립니다. 제가 그런 케이스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환자가 여기에 통증뿐만 아니라 기회성 압박이 심한 이런 상태에서 깊게 넣어가지고 그 부위에다가 염증을 제거하려고 약침을 넣어버리니까 압박이 엄청나게 심해져가지고 그냥 그날 밤에 완전히 죽어라는 그런 환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환자가 너무 동통이 심한 이런 경우에는 전임 증상도 있고 동통이 심한 이런 경우에는 그 깊은 부위에 해당 부위까지 약침을 쓰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주변에 가볍게 주변으로 약침 치료를 해줘서 약의 효과가 이렇게 퍼지게끔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봉침 치료할 때 깊이 넣으시고 저는 봉침은 예전에 한번 사고 나고 안 써요. 봉침을 안 쓰는데 봉침은 대부분 피아노 넣잖아요. 네, 봉침은 예전에 한번 사고가 나가지고 그대로 안 쓰고 그냥 약침만 쓰는데 저희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상태에서는 너무 그 부위에 해당 부위에 약물을 넣는 건 안 좋을 거예요. 그렇죠. 예. 순간적으로 그 약물의 압박도 커진 거예요. 거기가 지금 부어있고 충혈되어 있는 상태에서 압박되고 통증이 있는데 거기다 약물까지 넣어버리니까 그냥 그 약물까지 압박을 더 심하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이 극렬해져요. 나머지 3조 해당될 때는 네. 어떻게? 그거는 이 서치문 선생은 수술하는 게 좋다고요. 가서 병원에서 1번에서 저희번 다른 이상 없을 때는 척추가 내가 아니 그거는 그 저림만 있다고 해서 척추가 내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까 얘기한 대로 경골 탄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했는데도 여기에 통증이 생기고 그 다음에 척추측만 이거 해봐도 다 걸리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한번 사진을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런 부분은 그냥 트랜스퍼 하셔도 되는데 어쩌면 치료하거든요. 척추관 내에 문제만 되고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국간인데 환자 끌고 갈 수 있으면 극간으로 자침해서 그냥 치료를 합니다. 이분은 극간은 절대 안 써요.
극간 쓰는 걸 침도에서 씁니다. 침도요법에서. 그래서 이제 그 극간으로 저는 치료를 합니다. 가능할 것 같아요. 이때까지 해서 뭐 안 돼서 뭐 간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까 이야기한 그렇게 약물로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분은 그냥 바로 그 다음날 병원에서 수술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는 거의 없어요. 염증은 안 나타난다. 염증은 제가 알고 있는 염증은 안 나타나고요. 섬유화되거나 이런 거. 염증은 오히려 초음파 같은 경우에 나타나지 않아요. 초음파. 염증이 초음파에 나타난다. 어깨나 이런 데. 해야 되겠다. 예. 이건 과거의 결정 그 구역을 사회부의 쪽에서 접근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이쪽에 문제가 지금 폐공 쪽이잖아요. 폐공 쪽인데 여기서 접근해서 폐공 쪽으로 가는 것보다도 이쪽에서 접근해서 내전근이나 이쪽 폐공 쪽으로 가는 게 그 접근하기거나 이런 게 아마 치료율이 더 높은 것 같아요. 이쪽에 뒤에서 하는 것보다. 사회부 쪽이면 어디를 치료하는 이따가 제가 저희 방송국에 이 카메라 기자, 뉴스 진행하고 이렇게 카메라 촬영 기사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렇게 서서 이게 항상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는 줄 알았는데 거의 안 움직인대요. 이러고 있으니까 이 사람이 완전히 전형적으로 이런 증상이 왔거든요. 그래서 자기 치료해주면 방송국에 출연시켜주겠다 그랬는데 2번 치료하고 나와버렸어요. 서있지. 그러고는 우리가 안 하고 있더라고요. 질문 없으시면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너무 오래 들어가는 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